이제 또 오늘 경기 이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새벽에는 또 노르웨이, 또 세네갈, 마헨, 또 이제 미러키스, 뭐 이렇게 조금 3.0배가 조금 적중이 됐었는데, 카보베르데도 조금 아쉬웠고, 일단 무엇보다 LA 엔저스가 또 우레나 카드가 상당히 또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엔저스 역발을 조금 물고 이집트 무승부, 뉴질랜드 3.5바 이렇게 조금 접근을 조금 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5회 때 대량 실점이 나왔죠. 5회 대량 실점으로 조금 크게 무너졌던 내용들이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해 7실점을 했어요. 상대 또 실점이 조금 많았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큰 아쉬움이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분석 스타트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숲방송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추천과 절차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또 분석 내용 더 정리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이제 또 휴스턴의 매치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 발데스가 또 나오는 경기죠. 발데스가 이제 또 휴스턴에 있다가 디트로이트 와서는 최근에 또 적응이 조금 안 되는 내용으로 최근에 약간 기복들이 조금 심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만은, 약간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면서 뉴욕 양키 상대로 6인 동안 1실점의 승리를 거뒀고, 그 가운데 또 휴스턴전에서도 친정팀이죠. 6이닝 동안 이제 또 1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면서 최근 무엇보다 6월달 들어서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발데스 조금 휴스턴 시절 폼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반면 또 이제 덩카이 웨이도 뭐 직전 경기 또 나름 클리브랜드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의 승리를 조금 거두긴 했지만은, 일단 올 시즌 이제 또 디트위트전에서 조기강판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양팀 선발들이 직전 경기 또 호투가 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덩카이 웨이가 디트전에 상당히 또 고전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여기는 디트 사이드를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데스가 살아나고 있다. 또 휴스턴전도 좋았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어느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어느바는 개인적으로 8.5 기준점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여기는 약간 승패 흐름에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경기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경기는 또 보스턴과 뉴욕 양키즈. 자, 라이벌 매치죠. 이 라이벌 매치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치열해요. 치열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자, 오늘 경기 게리콜과 이제 베넷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제 게리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폼이 좀 올라올 때는 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다소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칭 밸런스도 조금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약간 또 호투를 펼쳤던 경기도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경기들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직전 디트전에서 4.1일 동안 9피안타, 홈런 한 방 포함해서 또 5실점 패전 투수가 됐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일단 게리콜도 약간 원정 피칭이나 조금 고전하는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이 제이크 베넷 또 실질적으로 뭐 직전은 또 한 차례 호투였어요. 콜로라도전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의 깔끔한 호투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친구도 조금 기복이 좀 있는 친구죠. 그런 내용이다 보니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보다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승패는 약간 양키 정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게리콜 조금 위험했어요. 직전 경기 너무 또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승패보다는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망은 좀 필요해요. 일단 또 보스턴도 또 유달리 또 양키즈를 잘 괴롭히지, 그지?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와 텍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론토는 이제 딜런 시즈가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일단 또 텍사스는 퀀트리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자, 퀀트리는 이제 또 클리브랜드 시절 때 못지않게 지금 텍사스 시절 때 조금 더 좋은 폼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데,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약간 선발로서 보다는 역시 또 불펜에서 약간 또 많은 경기를 조금 소화를 했었어요. 약간 선발로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친구고,
뭐 일단 지난 경기 처음으로 일단 선발로 등판했다가 2이닝 3피안타 1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나름의 또 실점률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약간 긴 이닝을 소화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이고, 자, 그런데 또 이제 시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나름 또 이제 홈 경기 내에서는 약간 승운이 조금 따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또 8경기 동안 1승 2패 2.33이야. 그럴 정도로 꾸준하게 딜런 시즈의 또 호투는 홈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 약간 토론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시면은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퀀트리는 조금 아직까지는 긴 이닝 소화는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여기는 약간 토론토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 여기는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굳이 본다면은 8점 언더 조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신시내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존스 같은 경우는 약간 팔꿈치 부상 이슈, 그 이후로 약간 폼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약간 콜로드전에서도 3이닝 동안 이제 또 1실점 이렇게 짧은 이닝을 조금 소화를 했던 부분들 조금 보여줬고, 그 경기 때 또 오른쪽 팔꿈치를 또 맞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조기 강판됐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도 딱히 조금 좋은 점들은 좀 아니고요. 자, 올 시즌 홈 경기 2경기 동안 7.56입니다. 7.56으로 상당히 또 약간 실점률을 동반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은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또 이제 체이스 번드는 또 이제 부정할 수 없죠. 신시내티에서 일단 최고의 또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선발 투수고, 신시에서 벌써 9승을 따냈다. 대단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원정 성적 7경기 동안 이제 4승 무패 2.01이에요. 그럴 정도로 또 상대전에서 또 좋았던 내용들, 피치전에서 올 시즌 2경기 무실점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번즈의 피칭 내용은 일단 존스보다는 훨씬 더 준수한 내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약간 신시 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약간 배당이 조금 높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근데 약간 피츠버그가 워낙 또 약간 최근에 타격감들이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또 신시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원정 성적이 되려 더 좋죠. 그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반은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언어반은 일단 8.5 기준점, 지금 현재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반은 굳이 조금 7.5죠. 7.5 기준점은 조금 손을 안 대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게임 또 뉴욕 매치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선발이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스카스의 또 선발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랑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직까지 이 친구 조금은 이제 메이저 경험도 조금 부족한 팀이 면도 없잖아 있고 여러 조금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용기는 약간 뉴욕 매치가 정배당을 조금 받긴 받았는데, 매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엄청난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7연패죠. 7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를 한 차례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패보다는 역시 그냥 관망, 일단 요 경기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스캇도 조금 선발로서 긴 이닝 소화가 조금 안 되긴 하죠.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조금 배제를 하시라. 승패 언어바 일단 전부 다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캔자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틴이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자, 일단 캔자스를 또 와카가 등판합니다. 최근에 와카도 조금 0점을 좀 잡고 있죠.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경기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페이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 자,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화이트삭스가 22대 1이었어요. 22대 1로 그야말로 타격으로 일단 캔자스를 압살을 해버렸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오늘 타격감이 불붙었던 이제 약간 화이트삭스라는 점이고요. 또 마틴이 또 홈 경기가 또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고려했을 때 일단 저는 요 경기가 약간 조금 화이트삭스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와카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피칭 내용들은 둘 다 이제 조금 좋은 편인데, 선발이 팽팽하더라도 역시 빠따에서는 화이트삭스의 분위기는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조금 이제 언어반은 일단 양팀 선발을 봤을 때는 조금 언더가 좀 땡겨요. 오늘 약간 다득점이 또 너무 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두 팀 선발들 또 상대전이 또 좋았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오늘은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파나마와 이제 또 잉글랜드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2-1위 자리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뭐 100% 진출 확정이라고 조금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가능성은 이제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또 지금 8위예요. 일단 3위 대결에서 8위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뭐 패배를 당하더라도 잉글랜드가 만약에 3위 자리로 떨어지더라도 일단 역시 또 한국보다는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고 거의 확정 단계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파나마의 매치를 가져가게 되는데 파나마는 2전 전패로 광탈을 했습니다. 일단 북중미 이제 컵 대회나 유럽볼에서 상당히 또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조금 임팩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월드컵 경험의 또 부재 이런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공격진에서의 또 활로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파나마도 조금 조기 탈락이 확정이 됐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잉글랜드도 올해 경기는 약간 적극적으로 일단 경기를 조금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일단 조위를 또 확정을 짓고 올라가면은 조금 수월하게 또 일단 상대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점이고, 상황에 따라서 잉글랜드가 만약에 또 일단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2위가 된다면은 32강에서 포르투를 만날 경우가 조금 있다는 점이죠. 포르투갈을 조금 만날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이를 조금 확정을 짓고 조금 편안하게 가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일단 예전에 또 이제 잉글랜드가 일단 8년 전에 했습니다. 8년 전에 또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6대1로 파나마를 꺾어버렸어요. 6대1의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일단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그때보다는 이제 약간 파나마가 조금 체급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파나마도 이번 대회 때 아시다시피 공격력의 부재, 크로아티아전에서 일단 0골, 가나전에서 0골 이렇게 조금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이 안 되고 있다.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잉글랜드 사이드로 조금 좋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가나전에 조금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은 파나마전에서는 조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핸디 사이드도 조금 공략을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3.5 기준점이라면은 어느 반은 조금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 일단 파나마가 또 수비가 좋아졌거든요. 예전보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또 잉글랜드가 한 차례 8년 전에는 6대1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약간 오바를 조금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잉글랜드 사이드 살짝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 또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32강 진출이 또 확정이 되는 격입니다. 그죠?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상대 팀이 또 이제 32강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계산을 또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진출부터 조금 시켜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또 가나가 지금 현재 이번 대회 때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두 경기 동안 한 골도 안 먹히고 있어요. 파나마전에 1등의 승리, 잉글랜드전에 0대0의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비 밸런스에서 상당히 또 강력한 수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무엇보다 케이로스 감독 체제에서 일단 수비는 조금 인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무래도 또 잉글랜드의 또 거센장을 막아냈던 일단 가나다, 일단 물론 크로아티아도 잉글랜드전에서 주력 멤버들 조금 가용을 안 했죠. 근데 또 크로아티아가 직전 파나마전에서 어떻게 보면 주전들을 꺼내고 이제 약간 1등의 신승을 거뒀다면은 아무래도 파나마보다 가나의 수비가 훨씬 더 탄탄한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또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건 드시면 이제 무승부나 또 역배, 그리고 또 프렌즈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또 약간 파나마, 여기다 가나 무승부, 또 일단 프렌즈 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는 아무래도 크로아티아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공격력이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나의 수비가 상당히 또 탄탄하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무승부 거두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무승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각을 조금 재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 또 템파베이와 애리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썰저와 또 카브레라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용기 같은 경우는 둘 다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썰저를 꺼낸다는 건 또 불펜 데이를 또 의미하는 거고,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카브레라는 직전경기 미네소타전에서 한 차례 호투가 있긴 했지만은 그 경기가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에서 미네소타전 완벽한 호투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친구도 지켜봐야 되는 친구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패는 약간 조금 패스가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어떤 식의 경기든지 7.5를 받을 경기는 아닙니다. 7.5 기준점에서는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썰저도 그렇고 뭐 카브레다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조금 배팅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7.5는 아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와 워싱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도 지금 현재 올 시즌 페이스가 상당히 또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볼티에서 6승 2패 상대 또 호성적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핀도 이제 요미에 있다가 또 워싱턴에서는 지금 현재 8승 2패 상당히 또 호투를 조금 펼치고 있죠. 일단 뭐 기대 이상의 또 피칭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고, 실제 또 이제 또 영도 홈 경기가 또 좋고요. 일단 또 그리핀도 원정 경기가 5승 1패 3.18이야.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상당히 또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원정 그리핀 쪽에 손이 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고요. 굳이 또 난 노리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역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 팀들 선발들 지금 현재 페이스는 만만치 않은 페이스예요. 어느 반은 굳이 또 본다면은 8.5 기준점 언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아무래도 승패에서는 워싱턴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네소타. 자, 오늘 경기도 역시 또 미네가 또 좋은 경기를 펼쳤죠. 일단 원정 콜로라도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또 로렌젠 등판 일정이라면은 과연 또 좋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렌젠은 이제 보통 이제 콜로라도 투수들이 쿠어스에서 좀 약하면은 원정에서 좀 좋은 피칭들이 나오는 투수들이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로렌젠은 홈원정 가리지 않고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겠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일단 두 경기 동안 이제 또 5실점, 또 홈런 2방, 12피안타 이거를 좀 맞고 있는데, 그냥 이제 피안타율이 3할 4푼이에요. 3할 4푼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타자 반을 또 이제 조금 타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피안타율이 엄청 높다. 보통 이제 잘 던진 투수들은 또 뭐 2점대 초반에 일단 피안타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3점 중반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과연 또 좋지 않죠. 반면에 파드레스는 역시 또 약간 불펜 데이를 조금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짧은 이닝이지만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아무래도 로렌젠 쪽의 불안수가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여기는 충분히 또 미네소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일단 로렌젠 나오는 콜로라도는 웬만하면 또 오버도 조금 편합니다.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려면은 용의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9.5 기준점에서는 오버, 또 미네 사이드 요래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또 미러키 사이드 일단 미시오 로브스키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일단 또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패턴이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시오 로브스키 물론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해리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리슨은 역시 또 샘프 출신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러키 와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극강의 패턴이야. 전성기를 좀 맞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또 모자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일단 시카고 컵스로 일단 이적을 했지만 뉴욕 매치 시절 때는 조금 폼이 좋았죠. 근데 시커 봐서는 계속해서 역시 또 불펜에서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지만은 불펜에서 조금 고전했고, 선발로서 최근에 또 전화를 조금 하고 있지만은 선발로서도 계속해서 일단 피터스는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매치가 훨씬 더 맞았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두 경기 동안 7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8실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피터슨의 피칭력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또 미러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어너바는 조금 고민이에요. 호투를 하고 있고 또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어너바는 살짝 고민이 된다. 일단 역시 또 승패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브랜드와 길버트의 또 시애틀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클블 또 오늘 경기 체코니가 또 등판하는 경기고 일단 또 시애틀은 길버트가 또 등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올 시즌 약간 상대전에서 상황은 또 상대전이 좀 약했어요. 체코니도 약간 시애틀전에 좀 약했고 길버트도 약간 클블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길버트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승 1패 1.04예요. 그럴 정도로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 지금 제대로 긁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반면 또 이제 체코는 약간 홈이 좀 안 좋습니다. 홈 경기가 조금 부재면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역시 또 애리조나 시절 때 못지않게 또 홈이 좀 약합니다. 일단 요 경기는 길버트 원정 성적 상당히 또 1점대 방울로 긍정적인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역시 또 약간 조금 상원에 또 부진했던 내용들은 아무래도 길버트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죠. 시애틀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7.5 기준점이라면은 길버트 원정이 또 너무 좋거든. 약간 조금 언더를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세인트루이스와 이제 또 마이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또 팔란테를 꺼냅니다. 시즌 초반은 어떻게 보면 또 리버라테도 그렇고 팔란테도 그렇고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팔란테가 최근에 두 경기 동안 12.1이닝을 소화를 했고 2실점밖에 없어요. 상당히 또 최근에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인데 약간 최근에 이제 몇 경기를 보더라도 최근에 또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9승을 따냈어요. 9승을 따내고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이제 구스도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불펜데이죠. 불펜데이를 조금 의미를 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짧은 이닝이지만 역시 또 실점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원정에서는 또 이제 평균 자책점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또 팔란테의 최근 페이스를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역시 또 세인트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5 기준점이라면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고민이 되지만 승패라면 주목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표는 정리가 됐고 두 번째 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천 절차 조금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보신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입니다. 이제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갈도 지금 이제 1승 1무, 콜롬비아는 또 2전 전수로 콜롬비아는 또 이제 진출 확정을 지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콜롬비아는 오늘 경기 약간 로테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경기 또 상대 또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근데 양 팀들이 한번 맞붙었을 것 같아. 근데 단 한 차례도 맞대결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희한하게 포르투갈, 콜롬비아는 맞대결이 없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약간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간 또 오늘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는데요.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전 멤버들 조금 가용을 하겠죠. 1승 1무다 보니 아직까지 100%또 진출 확정은 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무래도 한국이 또 1승 2패로 이제 또 3위 자리 8위에 또 올라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그래도 일단 지더라도 가능성은 높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양팀 맞대결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경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무엇보다 콜롬비아는 이제 또 수아레즈가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는 수아레즈입니다. 수아레즈가 일단 부상으로 오늘 경기 약간 출전을 안 한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디아스가 또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의 이제 공격 라인업들은 그래도 약간 멀티 포지션에서의 또 경기력들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 약간 콜롬비아가 생각보다 약간 둔탁한 경기력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포르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상 맞대결이 없어요. 맞대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콜롬비아 역배를 조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런 의인데 저는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포르투갈 자체가 상당히 또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약간 포르투갈도 약간 강팀들 상대로 늘 실점이 조금 깔리는 팀이야.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보면 단 2.5 오버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접근 포인트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조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굳이 본다면 또 여기는 포르투의 이제 공격 라인업에 조금 임팩트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포르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콩고와 우즈벡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우즈벡 칸나바로 체제죠. 역시 또 칸나바로 감독 체제로 약간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수비가 엉망진창이었다. 이번 또 평가전 때도 캐나다한테 2대0의 패배, 네덜란드전도 2대1의 패배, 또 콜롬비아전은 3대1의 패배, 포르투갈전에서는 5대0의 대패를 당하면서 수비 밸런스는 전혀 먹히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득점이 잘 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득점이라고는 콜롬비아전에 한 골 기록했던 거, 또 네덜란드전에 한 골 기록했던 거, 2골밖에 기록을 못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콩고는 다르죠. 콩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직전 콜롬비아전에서 후반전에 좀 아쉽게 좀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포르투갈전에서도 1대1로 또 무승부를 거둔 가운데 오히려 일단 포르투갈을 또 밀어붙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후반에.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박한부, 위사 이런 공격 라인업들의 임팩트는 확연하게 조금 돋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죠. 일단 우즈벡은 또 수비가 또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탈락도 확정이 됐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굳이 또 우즈벡이 수비적으로 나올 이유는 좀 없다. 이런 부분들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의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역시 또 콩고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 팀들의 수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있죠. 일단 그런 부분이고, 일단 콩고도 또 이제 오늘 경기 승리가 또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양 팀 맞대결이 없는 매치긴 하지만은 콩고의 또 우세를 조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5 기준점에서 지금 언더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우즈벡의 수비라면은 전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수비라면은 조금 오버 가능성도 조금 보여져요. 자, 다음 게임 또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스케스와 또 야마모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바스케스도 최근에 약간 조금 나쁘지 않은 폼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도 몇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약간 2경기 동안 조금 크게 흔들렸어요. 일단 2경기 동안 이제 조금 이닝 소화도 8.1이닝 소화를 했고, 어떤 약간 조기강판 경기 이런 걸 조금 보여주면서 2경기 동안 14피안타 9실점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무너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반면에 또 야마모토는 최근 2경기 동안 또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바스케스가 최근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자, 오늘 또 저는 샌디 억배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사사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또 좋게 볼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야마모토의 선발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 사이드 한번 또 리듬감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리 좀 보고 있고요. 어느 반은 조금 손이 안 가죠. 어느 반은 조금 패스다. 8.5 기준점 어느 반은 약간 패스를 하셔도 좋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로고넵과 브라이스 헬드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로고넵 같은 경우도 최근 2경기 동안 역시 또 꾸준한 호투, 또 이닝 소화도 조금 준수했고 나름의 또 이제 선방하는 피칭인데, 시즌 초반에 로고넵도 로비레기 같이 약간 홈 경기가 또 안 좋았어요. 로비레도 올 시즌 홈 경기가 좀 무너졌고, 일단 로고넵도 홈 경기가 조금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0점을 잡았어요. 다시 또 0점을 조금 잡았다. 다음에 또 브라이스 헬드는 또 페이스가 좀 좋았었죠. 그랬었지만은 최근 2경기 동안 14실점을 하고 있어요. 2경기 14실점. 그럴 정도로 최근에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샘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 기준점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승패 샘플안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LA 엔저스 야구 마지막 경기죠. 디트머스와 퍼킨스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레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좋게 봤어요. 우레나가 최근 또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대량의 실점을 했죠. 5회 때 7실점을 하면서 또 무너지면서 엔젤스 역배가 또 부러지고 일단 또 애슬레틱의 또 폭발적인 활약을 조금 보여줬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자 일단 디트머스도 최근 약간 기복이 심해요. 일단 홀치는 홈에서 1승도 없어. 일단 홈에서 3패 4.50을 조금 기록하고 있고 퍼킨스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불펜데이죠. 불펜데이인데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는 여기는 일단 고민할 거 없다. 오늘도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패스하시고요. 여기는 오버. 일단 두 팀 다 뭐 타격진들은 일단 조금 애슬레틱이 조금 우세긴 한데 일단 나쁘지 않은 점수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오스트리아도 1승 1패 또 알제리도 또 1승 1패입니다. 아르헨티나가 2전 전소로 지금 현재 조금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무승부만 기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또 조금 괜찮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아르헨티나고는 약간 로테이션을 가용을 하겠지만은 로테이션 가동하러도 실제 또 요르단 상대로 또 승리 거둘 가능성이 조금 높단 말이지. 그럼 3전 전수로 통과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양 팀들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일단 진출이 또 확정이 된다. 뭐 일단 패배를 당하더라도 일단 뭐 한국과의 또 경쟁 모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이고. 자 그런데 또 용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또 알제리도 아시다시피 뭐 그지 또 무리한 경기는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들이 요르단 상대로 전부 다 승리를 거뒀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전부 다 패배를 당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맞대결이 좀 없어요. 1982년에 맞대결이 있는데 그때 당시와는 또 이제 많은 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약간 비기는 가능성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또 2위 자리를 조금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스페인을 또 만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하거든. 그래서 3위 자리가 조금 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제리가 이길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뭔지 알지? 2위 자리로 올라가면 스페인을 만나요. 스페인을 만나기 때문에 알제리를 오늘 약간 비기는 전략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알제리 수비 상당히 조금 나쁘지 않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알제리가 비록 이제 아르헨전에서는 3등의 패배를 당했지만은 일단 오스트리아라면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있겠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고 있고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이 되겠죠. 프렌 사이드로 또 접근 포인트나 일단 양 팀들 또 눈치 싸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저득점의 경기도 조금 예상하셔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점 언더 또 이제 조금 알제리 프렌 무승부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패배 작전을 조금 끌고 가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죠? 패배 작전을 끌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나리오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무승부 각이 조금 보입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요르단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요르단은 또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그죠? 이번 대회 때 상당히 또 불안한 수비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예선전 때 평가전 때부터도 스위스한테 4대1의 패배, 콜롬비아전에 2대0의 패배, 그리고 또 개막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전에 3등의 패배, 알제리한테 또 2대1의 역전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오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메시를 출전을 안 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또 메시가 또 득점한 경쟁을 조금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우승이 목적이거든. 우승이 목적이라면은 우승의 제일 큰 퍼즐은 역시 또 메시죠. 메시라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일단 이제 또 스칼로니 감독 자체도 오늘 경기 다른 선수를 조금 가용하겠다는 의지를 살짝 또 내비쳤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알바레스나 일단 뭐 니코파스 이런 자원들 조금 가용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 뭐 곤잘레스 이런 자원들 조금 나올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해드리자면 1.5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5군 약간 그 이하의 라인업이 되더라도 지금의 요르단이라면 충분히 또 극복이 조금 가능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조금 선발로서 출전 기회를 못 받았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조금 경기를 끌고 가겠죠. 그렇다면 약간의 다득점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5 기준 좀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고 아르헨 사이드로 일단
핸디캡 잘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오늘 경기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어느 때보다 지금 이제 야구들이 조금 말썽을 좀 지기고 있습니다. 그죠? 말썽을 좀 부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 이제 또 배팅하시면서 야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도전 적중 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근데 배팅하다 보면은 한 6월달, 7월달에 이런 시기가 와요. 진짜로. 자, 또 늘 이제 또 계속해서 일단 방송을 또 이제 8년째 하고 있고 그런 의미인데 항상 이런 시기가 있었다. 근데 요때 한번 여러분들이 분노 배팅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 배팅이나 너무 열을 올리셔가지고 양껏 한번 또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조금 가져가시면 알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못 먹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 조금 고려하셔서 충분히 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도전 적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가자!